자, 21학년도 3월 고1 학력평가 1단락 주제고요. 원자핵은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핵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를 모두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우는 내용 같거든. 일단 첫 단락의 주제는 뭐냐면 원자핵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미 배경식을 알고 있으니까 원자핵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중성자 개수를 질량수라고 하고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것이 핵분열이다. 자, 그럼 봐봐. 원자핵에서 핵분열로 주제를 도입을 했잖아.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이 결합해야 질량이 하나 큰 원자핵이 되는 핵융합이다. 일단 핵융합과 핵분열 중에 글의 주제가 뭔지 봅시다. 2단락. 핵분열이나 핵융합으로 글의 주제를 세팅을 했네요. 자, 2단락 계속해서 볼게. 핵자단 결합 에너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원자핵의 질량은 그 원자핵을 구성하는 개별 핵자의 질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 작다. 자, 하나만 좀 체크해 볼게 얘들아. 지금 1단락 좀 이따 구조도도 그려보겠지만은 우리 지금 이제 이거를 내신 대비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까지 같이 보셔야 될 건데 이제 여러분 서술형이라고 한 다음에 이런 걸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질량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든지 맞니? 그 다음에 핵분열과 핵융합의 정의를 쓰라고 한다든지.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볼게. 자, 핵분열과 핵융합은 핵자단 결합 에너지로 설명할 수가 있대. 그럼 이걸 설명한 핵심 원리가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핵자단 결합 에너지 보셔야 될 텐데 원자핵의 질량은 그 원자핵을 구성하는 개별 핵자들의 질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 작대요. 이처럼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되면서 질량이 줄어든 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한대. 질량, 에너지 등가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간의 전환이 가능하고 이때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 이게 그 in MC 스퀘어의 그 얘기인 거잖아. 가 같대. 자, 옆에다 공식 써봅시다. 에너지는 MC 스퀘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한편, 핵자들이 결합해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대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란 원자핵의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수 가할 에너지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을 핵자단 결합 에너지라고 그 값은 원자핵의 종류에 따라 다르대. 봐봐. 벌써 지금 2단락의 정보량이 터졌거든. 자, 이제 구조도를 그려봐 지금. 2단락 내용을 가지고 1, 2단락 내용을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한번 구조도를 나름대로 좀 그려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영상 끊었다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정보량이 2단락에서 확 터졌어요. 그래서 이 확 터진 정보들이 왜 처리가 안 되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경우의 수 때문이야. 그러니까 즉 중의성 때문이야. 그럼 당연히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은 뭐겠어? 정보관계를 명료해 주는 거야. 그럼 정보관계를 명료하게 해주는 얘기를 정보관계를 규정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정보관계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가 있니? 문장 구조야. 두 번째는 뭐니? 담화 구조야. 자, 그래서 문장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어, 서술, 목적어 같은 거 잡아 보시면 되겠고 제가 수업 시간에 주로 강조하는 건 담화 구조였던 거야.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볼게요. 자, 여기 기준으로 계속 잡고 계시면 돼요. 카메라 이동 없습니다. 자, 1단락 보시면 원자핵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로 질량수를 정하겠대. 자, 그럼 봐봐. 원자핵은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이 첫 번째 개념이고 첫 번째 단락이 두 번째 개념이 질량수라는 개념인데 그 원자핵의 질량수라는 건 이제 우리는 숫자의 넘버를 썼고 얘는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니?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야, 사실은. 그래서 배경지식으로 일단 이 부분 한번 처리를 한번 해봤고 자, 두 번째. 핵 분열을 했을 때 제가 이걸 수식을 나름대로 그냥 써봤어. 그런데 수식으로 표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쪼개졌을 때 분열한다. 그리고 얘가 합해졌을 때 융합이다라고 덧붙여 써놨어요. 자, 그래서 1단락 끝부분에서는 핵분열과 핵융합으로 주제 세팅을 하고 2단락으로 넘어가고 있어. 그럼 핵분열과 핵융합에 쓰이는 수학적 공식을, 물리적 공식을 정의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개념들이 우사사 나왔는데 얘를 공식을 쓰든 관계를 정리하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자. 자, 핵자 요소들을 자, 여기 있는 M은 매스 질량이야. 그래서 핵자의 질량들을 싹 다 더한 애들은 당연히 얘가 핵융합 과정에서는 결손이 일어날 거니까 최대한 원자 핵 질량과 같든지 결합한 이후에는 작아지겠죠, 얘네가. 그러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공식이 나온 거고. 자, 여기에 이제 정보가 불충분한 이유는 우리는 핵융합 과정을 이미 1단락에서 설명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핵자들을 싹 다 더한
질량의 총합 라지엠이라고 하고요. 얘는 당연히 핵융합 이후에 그 원자 핵의 질량 스몰 m이라고 하면, 자 이거는 결합 전이고 융합 전이고 융합 후잖아. 그럼 전 마이너스 후를 하면 그만큼 뭔가 빠진 지가 보이겠죠. 그걸 결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질량이 빠졌으니까 질량 결손인데 어떤 원리가 있다? 질량 에너지 등가 교환의 원리가 있대. 그래서 질량 결손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질량 결손만큼의 그 에너지는 우리는 어떤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냐? 이는 MC2 공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 질량 결손으로 인해 생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 광속 제곱의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다시 이는 MC 스퀘어로도 정리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지금 원자 핵의 결합에 관련해 설명을 했으니까 원자의 결합 에너지로 설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원자의 결합 에너지는 뭐니? 원자 핵을 개별 핵자로 쪼갤 때 쓰는 에너지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개별 핵자로 쪼갠다는 게 뭐냐면 그냥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로 쪼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양성자 자체도 양성자 하나 두 개 점점점으로 쪼개고 중성자도 하나 두 개 점점점으로 쪼개는 걸 얘기하는 건지,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봐봐, 이런 어떤 중의성을 무조건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은 뭐라고? 정보 간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해소가 될 것인데, 그 관계를 규정하는 구조는 크게 문장 구조와 담화 구조 두 개로 연습할 수가 있겠고, 우리 일단 담화 구조 위주로 공식들을 적어가면서 1, 2단 내용들 싹 다 정리한 겁니다. 그냥 물리 공식 관련된 텍스트, 물리 공식을 정리한 텍스트라고 정리하시는 게 훨씬 이해는 빠르실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까지 싹 다 정리했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럼 1, 2단락에서 우리가 꼭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거고, 형광펜으로 놓치지 마시고 다 따라와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형광펜이 우다다 나와서 그 내용을 다시 재구성을 해야지. 왜냐면 2단락에서 벌써 이게 용량이 터지는 정보량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형광펜을 쳤지만 꼭 이렇게 재구성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연습하시고. 자, 3단락 넘어가겠습니다. 핵분열과 핵융합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우라늄 235 원자핵을 이용하는 핵분열 발전의 경우라고 예시로 좁혀놨죠. 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으나 일단 이것만 좁혀서 볼 거야. 정보량 문제상. 자, 그럼 핵분열 발전의 경우 우라늄에서 원자핵의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질량수가 작고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핵으로 분열된대.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문장 구조를 잡아볼게요. 자, 문장 구조를 잡아보시면 순서가 보이지. 첫 번째 뭐야?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목적어 서술의 1단계야. 질량수가 작고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 핵들로 분열된다. 목적어 서술어 2죠. 이때 두세 개의 중성자가 방출된다. 중성자 방출된다. 목적어 3죠. 이 중성자는 다른 우라늄 원자에게 흡수되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흡수된다. 서술어 4.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서술어 5.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문장 구조를 담아줬더니 순서라는 담화 구조가 잡히셨죠. 자, 그래서 문장 구조 바탕으로 담화 구조 잡는 것도 연습을 해봤어.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뭐라고 설명했어? 과정이라고 설명했죠. 질량 결손으로 인해 전환되는 에너지 발전에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전체 원리를 이해했는데, 그 과정을 당연히 1, 2, 3, 4단계로 설명을 했고, 기억 밑줄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출제가 될 거 아니겠니?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예를 가지고 3단락을 구조도를 그려보실 거고, 서술어 1, 2, 3, 4, 5로 5단계로 여러분 구조도 그려보세요. 자, 영상 끊었다 갑니다. 자, 이렇게 핵 분열이든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원리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결합 에너지가 큰 방향으로 쪼개지거나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결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결합 에너지가 큰 방향으로 핵 융합이든 핵 분열이든 그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4단락은 지금 5개 서술어가 나와 있었잖아. 자, 이걸 아마 그림으로 여러분이 그려놓은 걸 이제 차근차근 보셨을 텐데, 제가 옆에다 그림으로 간략하게 그려놨고, 이게 문제로 있는 문제도 있을 거고 문제로 없는 문제도 있을 거고 지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거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1단계로 뭐니? 우라늄의 중성자를 때려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라늄이 당연히 쪼개지겠죠. 그럼 쪼개졌으니까 당연히 질량수는 더 작게 쪼개질 거란 말이야. 더 작은 애들로 쪼개질 거라는 말이야. 그럼 질량수가 더 작은 애들로 쪼개지는 애들이 2개로 쪼개지든 3개로 쪼개지든 생각을 해봐. 결합 에너지가 큰 애들끼리 뭉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량수는 더 작고 결합 에너지는 더 큰 애들로 핵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그럼 핵분열이 일어난 결과 거기서 떨어져 나온 몇 개의 중성자가 2, 3개 있을 거고,
그럼 두세 개의 중성자는 다시 한번 운동 에너지 같은 걸 갖고 있다든지 했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에 또 얘를 때릴 거고 그럼 연쇄 반응으로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분열로 핵폭발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 핵폭발의 어떤 원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핵분열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했고 이 연쇄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나니? 질량 결손이 계속 일어나죠. 그럼 질량 결손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질량 결손은 당연히 뭐로 전환이 되니? 에너지로 계속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까지 정리해 주시면 3, 4단락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럼 봐 3단락 원자의 구성원 핵자들은 핵자답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더 안정된 상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결과적으로 결합 에너지가 큰 상태로 가려고 하니까 자 정리합시다. 핵융합이나 핵분열의 결과 결합 에너지는 큰 방향으로 결합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더 안정된 방향으로 가려는 원리가 있고 당연히 그 과정의 끝에는 질량결손만큼의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결손이 에너지가 된다는 이 주제는 2단락 주제고 3단락 주제고 4단락 주제예요. 질량결손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 질량결손 에너지라는 말이 지금 3단락에서 4단락에서 반복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리고 고1 교육청이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저는 장점들이 많이 보여. 고1 때부터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학생들이 기본적인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지문 자체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구조를 깔끔하게 짚어봤을 때 정답은 되게 쉽게 나오게 만들어줌으로써 여러분 좀 군더더기 없이 연습하기 참 좋은 소재들인데 이걸 자꾸 내용일치로 처리하는 연습을 해버리시면 고2, 3 돼가지고 성장이 더 이상 일어나질 않아요. 내용일치 가지고 실력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필요해 보여도 구조도 그리는 이 과정에서 연습이 되실 거고 다행히 여러분 학교는 선생님께서 서술형을 내시기 때문에 이 연습의 당위성이 여러분 스스로도 납득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실력이 길러지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자꾸 내신에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오고 내신으로 대학 못 간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학교는 그래도 한 2등급 때까지 맞아도 의대가 노릴 수 있는 학종 이런 거로 가는 선배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아 선생님 씨발 2등급 어떻게 나오는데요? 맞아. 니네 학교 2등급 나오기 진짜 힘들어. 그런데 잘 들어야 돼. 니네가 4학년, 5학년, 6학년 때까지 연애도 못하면서 대치동 가서 또 얼굴을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그냥 시대인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냥 강남대생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학교에서 내신 3등급 정도를 계속 계속 거기 그 수준을 계속 머무른 학생들이라면 수능에서 1등급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게끔 내신 문항 유형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꾸 내신하고 수능하고 특히 국어만큼은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 어차피 이거 밀어놔봐 여러분 재수함수하게 된다. 지금 하세요. 자 5단락까지 왔습니다. 5단락 볼게. 핵분열 발전에서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한다. 왜 그럴까? 너무 빠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원자핵이 흡수되질 않고 어디로 튀어나가나 봐. 너무 빠르게 되면 흡수될 확률이 낮아져 버리기 때문이야. 그래서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지. 속도를 느리게 해야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흡수가 일어나니까. 그럼 얘들아 정보 분류를 두 가지로 했다. 속도가 느린 경우와 속도가 빠른 경우로 분리해놨어. 특히 강조죠.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된 중성자는 속도가 매우 빨라. 그래서 일단 속도를 느리게 해줘야 돼. 즉 빠르다 문제죠. 느리게 해결 방법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물이나 흑연 같은 감속제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한편 연쇄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해서 또 아예 그냥 막 훅시마처럼 달아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폭발, 연쇄 반응이 급격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뭐도 있어야 돼? 제어봉도 있어야 돼. 제어봉은 어떤 역할을 하니? 중성자 수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해법이 나온 거지. 첫 번째는 뭐니? 감속제고 두 번째는 중성자 수를 줄이는 제어봉이지. 자, 5단락 정보량은 아주 많은 게 아니어서 6단락까지 흐름을 쭉 잡다가 한 번의 구조도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으로 구조도 그리고 제가 그린 거를 비교대조해서 꼭 교정하시면서 실력 쌓아가시길 바라고 6단락 계속 볼게요. 핵융합 발전을 위한 시도도 계속되고 있대. 갑자기 핵융합? 아하, 그럼 흐름이 바뀐 거지. 지금까지는 전부 다 뭐에 대한 거야? 핵 분열에 대한 거죠. 그럼 여기는 핵융합이지. 그럼 핵융합의 원리가 그래 주제겠지. 자, 그럼 핵융합의 원리 먼저 볼게요. 수소 1번에 원자핵을 원료로 하는 태양의 핵융합은 주로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난대.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이요. 자, 먼저 1단계, 먼저라는 거니까 역시 과정과 순서가 나와 있는 거지. 자, 1번 서술어 V1을 잡아. 원자핵 2개가 서술어 V 융합이야. 자, 그럼 뭐가 돼? 중수소의 원자핵이 된다야. 그러면 서술어 1, 서술어 2, 중수소가 됐어. 서술어 3은 중수소 원자핵은 즉 수소 원자핵이 2개인 게 중수소인가 봐. 수소 원자핵과 융합하여 그럼 봐봐. 여기는 이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면 3개가 되겠지. 그래서 헬륨이 된대.
잠깐만. 헬륨이 된다. V3. 야, 헬륨 양성자 2개 아니냐? 양성자 2개 아니야? 헬륨 양성자 2개 아니야? 그럼 뭔지 지금 뭔가 정보가 좀 불충분하죠? 그럼 배경시 있는 친구든 아니 뒤쪽 지문에서 아니면 선지에서 보기에서 해결을 해주겠지. 계속 봐. 그리고 2개의, 왜냐면 수소 원자핵 2개가 융합했잖아. 그러면 양성자 2개 있다는 얘기잖아. 뭐라고? 뭐라고? 질량수니까 차근차근 보고 2개의 헬륨 3가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4의 원자핵이 된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 과정의 공식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뭐냐? 일단 정보 불충분이야. 그럼 정보 불충분의 문제는 첫 번째 의도는 뭐니? 말 그대로 의도야. 어떤 의도야? 처리를 하지 말라는 의도야. 두 번째는 뭐니? 문제에서 설계를 하겠다는 거야. 세 번째는 뭐니? 뒤쪽에서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야. 자,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실 필요는 없는 거 일단 넘어가 보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4단계의 결과 줄어든 뭐가 있겠어? 그러네. 질량이 있고 그 질량 결손으로 인한 에너지 전환인 거네. 결국에는 핵 융합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있고 그 질량 결손이 결국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핵심 원리는 반복을 하고 있는데 다시 거기에서 그 과정에 대한 화학식에 대해서 얼마나 처리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는 태양이야. 자, 이제 그러면 태양을 지구로 끌고 와야 되는데 당연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겠죠. 해결 방법이 뭔데? 그래서 이게 B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출제 의도는 뭐겠어? A와 B의 비교 대조 포인트야. 그럼 비교 대조 포인트는 당연한 얘기지만 7단락에 초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7단락의 무게감을 더 두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 의도는 태양에서의 핵 융합보다는 B일 가능성이 커요. 이 방식에서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헬륨4의 원자핵이 되는데 자, 그럼 아까의 차이는 뭐냐? 아까의 차이 이 부분일 것 같아. 중소 원자핵과 삼중소 원자핵을 핵융합 발전 원소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왜 그래? 반응 확률은 높고 질량 결손으로 넘어가는 에너지도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 1, 두 번째 이유 2 때문에 쓰는 거고 아마 이 주황색을 가지고 정답 선지를 설계하지 않았을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출제 구조였으니까. 자, 하지만 한계가 또 있죠. 왜 그럴까? 양전하를 띤 원자핵은 음전하를 띤 전기와 인력에 의해서 단단히 결합되어 있죠. 일반적인 상태라면 융합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야. 자, 따라서 인력을 끊어줘야 되겠지. 인력을 줄여줘야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야 돼. 또한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어서 가까이 갈수록 청력이 또 작용하게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 번째는 뭐야? 전자와 양성자의 인력과 두 번째는 뭐니? 양성자끼리의 청력이죠. 자, 그러면 청력이 문제인 거야. 그럼 청력을 이겨내야 돼. 역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온도를 높여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온도를 높여야 돼. 첫 번째는 플라즈마로 만들고 두 번째 온도를 높여야 돼. 그래서 속도를 높여줘야 돼. 따라서 핵융합 발전의 핵융합로에서는 플라즈마를 1억 도씨 이상으로 가열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 이거 S2겠죠. 자, 융합로에서 플라즈마 온도를 높이는 후에 고온 상태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는 S3도 필요하다는 거야. 자, 벽에 접촉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벽에 접촉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S4, 자기장까지 유지하게 해야 돼. 특히나 300초 이상이라는 시간까지 S5로 넘버링 해가지고 자, 마지막까지 구조도 한번 그려봅시다. 영상 끊었다 할게요. 중딩 잼민이들이 첫 시험으로 치는데 그래프까지 그려놨다. 정말 무자비한 지문이고 그러니까 사실 고3들도 이걸로 연습하면 되고 그냥 하세요. 자, 봅시다.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뭐니? 속도가 빨라버리면 얘가 튕겨 나가나 봐.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감속제가 있었을 거고 물과 흑연이 있었대요. 그럼 감속제만 필요한 거냐? 아니야. 연쇄 폭발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연쇄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중성자를 흡수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제어봉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핵 분열은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올게. 여기로 잡아주세요. 여기서 끝까지. 자, 이제 6, 7, 8달락인데 6, 7달락은 묶은 이유는 아시겠죠? A 비교대조 포인트로 출제를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는데 B에서 비교대조 포인트가 잡혀서 A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줬고 충분한 정보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 자, B부터 볼게요. 왜? 비교대조 포인트고 우리가 실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수소랑 삼중수소에서 헬륨4로 간대. 그러니까 얘는 지구에서는 그냥 1단계로 끝난 거야. 그런데 태양에서 어떻게 돼? 일단 수소가 중수소를 만든대. 1단계. 다시 중수소의 수소가 돼서 헬륨을 만든대. 2단계죠. 다시 헬륨해서
헬륨-4를 만들 때. 그러니까 결과물은 똑같이 헬륨-4로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니? 과정이 다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수소부터 차근차근 갔다면은 여기는, 그리고 재료가 조금 다르다면 얘는 재료와 과정도 역시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분가마다 이걸 비교대조 포인트로 물어볼 건데, 그러면 이유를 안 밝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밝힌 이유 첫 번째는 뭐야? 확률이 높아서야. 두 번째는 뭐야? 질량 결손에서 에너지로 넘어가는데 이 차이가 크나 봐. 그래서 다시 질량 차이가 크다 보니까 에너지 차이도 크게 나타나나 봐요.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걸 실현하려고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첫 번째, 당연히 양성자와 전자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겠죠. 이걸 끊어내야 되나 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만든대요. 자, 두 번째는 뭐야? 플러스끼리도 융합을 시키려면 이것들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이겨야 되는데, 밀어내는 청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여야 되나 봐. 동시에 지속하는 시간도 높여야 되나 봐. 그래서 자기장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시간도 높이고 하겠다라는 원리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한 20초, 30초 잡아주시고 다시 넘어오시면 될 텐데, 자, 이 정도면 사실 여러분 요즘 고3 레벨이라고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걸 고1 첫 시험에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자비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빨리 이 정도까지 빨리빨리 가서 졸업해서 대학 가서 더 심화된 걸 하라는 뜻으로 저는 보이고, 제가 이 점을 딱 보면서 이제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처럼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는 물화생지 2까지 다 했던 특이한 학교였어. 애들 변별하겠다고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공부를 해두면 뭐 대학 가서 어쨌든 니네가 이과를 가게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물화생지 2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 드러났던 게 이걸 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내가 국어 강사인데 평생 살면서 핵융합, 뭐 핵분열, 뭐 접할 일은 있었겠어요? 그거를 알고 있는 게 내가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됐겠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네. 자, 뭐 저는 그랬던 거고 여러분 강사가 될 거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내신에 다른 과목이 도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보 처리하는 연습과 실력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선배들을 보게 되면 지금 연습 잘 하시고, 이 국어라는 과목이 단순히 국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자, 질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 되겠죠. 1번 문제부터 볼게. 26번. 1번 선지.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한다. 자, 1단락의 핵심 원리잖아. 발췌독으로 가셔도 되고 구조도 처리한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아. 됐니? 자, 2번 선지 볼게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원자핵이 아까 뭐였냐? 양성자 뭐 이런 애들 아니었냐? 철력이냐 인력이냐 그러면? 인력이죠. 그럼 봐봐. 청력과 인력이 바꿔 쓰는 개념일 수가 있잖아.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얘는 밀어내는 힘이고 얘는 당기는 힘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제가 정보 분류 기준을 항상 잡으라는 게 왜 그런 거냐면, 두 개 대립되는 선지 가지고 이렇게 아웃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시켜 보시고, 질량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엄밀하게 한번 봐보자. 질량수가 뭐야?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네요. 뭘 모아두는 게 아니라 양성자 질량과 중성자 질량을 더한 게 아니라 개수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래. 양성자의 질량이 아니라 뭐라고 바꿔 써야 되냐? 양성자 수가 있고 중성자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대? 질량 수라고 하겠대.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이게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했던 개념이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이냐 수냐 구분해 보셨어야 되겠고, 이게 지엽적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봐봐. 이걸 우리가 1초 만에 확인했던 이유는 구조를 잡았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구조 처리를 하셔야 내용 일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3번 선지.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단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이다. 우리가 아까 공식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봐봐. 원자 핵 결합 에너지를 N으로 나눈 건 뭐야? 핵자단 결합 에너지 맞니? 맞지? 그러면 얘를 뭐로 나눠야 돼?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를 뭐로 나눴어야 돼? 자, 봅시다.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를 뭐로 나눠야 돼? 질량수로 나눈 것이 핵자단 결합 에너지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바꿔 써야 되냐? 바꿔 써봐. 원자의 결합 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거? 질량수로 나눈 것이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단 결합 에너지 곱하기 질량수죠. 다시 3번 선지를 두 가지로 바꿔 써보라고. 자, 원자핵 결합 에너지를 주어로 해서 바꿔 써봐. 원자핵 결합 에너지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 곱하기 질량수라고 해야죠. 자, 이 질량수를 이항하면 어떻게 돼? 질량수분의 원자핵 결합 에너지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걸 수식으로 바꿔 쓰는 이유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수식으로 바꿔 쓰시면 얘랑 얘랑 동치명되기 때문에 3번이 뭐가 틀렸다는 건지도 당연히 보이셨을 거고.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질량은 광속 에너지 제곱 곱한 값과 같은 게 아니라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 제곱이죠. 뭐 아까 다 지금 뒤죽박죽 뒤집어 놓은 거 보이실 거야. 자, 마지막에 이제 5번 선지 보겠습니다. 필필아. 핵자들이 결합해서 원자핵이 될 때 줄어든 질량이 전환된 에너지 크기는 원자핵을 다시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 크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문에 없는 정보예요. 하지만 이게 정답이야. 그럼 뭘 확인하셨어야 돼? 저 따라오세요. 핵심 원리 어디에 나왔을까? 자, 저 따라오십시오. 저 따라오셨습니까? 자, 저 따라오시면 이제 이거야. 자, 봐. 지금 2단락에 세 가지 공식이나 원리가 나와. 1, 2, 3이야. 자, 그럼 2번 봐.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 원리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등가 교환이야. 그럼 에너지 등가 교환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원자 핵에서 이쪽으로 갈 때 쓰이는 개별 핵자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요. 거꾸로 가고 있는 에너지와 얘는 등가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서는 이 방향만 얘기했지만 지금 역방향을 선지에다 넣어놓고 그 의미를 묻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뭐래? 원자핵을 봐봐. 지금 원자핵을 개별 핵자로 나눌 때 쓰는 에너지, 거꾸로 가는 에너지 개념을 잡으셨으면 됐을 것이고, 다시 원자핵을 다시 개별 핵자들을 불필요한 에너지와 크기가 같다라고 저기 공식을 이해하셨으면은 정답 5번 선지는 쉽게 보이셨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내용으로 오셨든 아니면 저기 있는 내용으로 오셨든 정리되셨으면 되겠고,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 대한 이해. 우라늄 235 원자핵에 전자를 흡수시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전자가 아니라 뭐였다고? 중성자고. 자, 잘 들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중성자인지 전자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야. 자꾸 내용 일치가 아니라 구조를 다 털어놓으셨으니까 얘만 딱 짚어볼 수 있는 거죠. 자, 2번 선지 볼게. 다 맞는 내용이니까 넘어갑시다. 1번 틀렸고. 자, 이제 메인 디쉬는 이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자당 결합 에너지가 갈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아까 핵심 원리가 뭐였니?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얘가 크면 클수록 뭐가 높다? 3단락 원리잖아. 핵자당 결합 에너지 MEV가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 안정성도 높아진다잖아. 그럼 결국 무슨 얘기니? 자, 봐봐. 수소들이 헬륨을 해가지고 결합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방향은 뭐예요? 융합이죠. 우라늄에서 이 방향으로 오는 건 뭐야? 분열이지. 그러면 융합의 결과, 분열의 결과,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보자면 결국엔 어디로 가는 거야? 철로 간다고. 그래서 융합의 방향이든 불열의 방향이든 어디로 간다? 결국에는 철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그래프를 읽고 우리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원리는 이걸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철의 원자핵은 다른 원자핵에 비해 핵자당 에너지의 결합 에너지가 크고, 그래서 가장이라는 단어에 세워주셔야지. 가장 크고 가장 안정된 상태래. 그래, 가장 에너지가 크다. 가장 안정되어 있다. 핵심 원리를 3달러.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애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 핵 융합을 통해서 철까지 갈 것이고, 반대로 핵 결합을 또 다시 핵 분열을 통해서 철까지 갈 거야. 됐니? 자, 계속해서 볼게. 그러면 헬륨4의 원자핵은 핵융합을 더 거치게 되면, 봐, 핵융합을 거치는 이유가 뭐야? 더 안정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죠. 중수소 원자핵은 삼중소 원자핵과 양성자 수는 같지만 더 안정된 상태겠군.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2번 선지를 추론하셔야 되는데, 봐.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2번 선지 판단하는 근거를 찾아보시고 써보세요. 찾아서 쓰세요. 2번이 맞는지 틀린지를. 자, 3번 선지.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의 26을 곱한 거랑 같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얘는 문제 자체, 답 자체는 되게 쉽게 나왔는데, 이제 2번, 3번, 4번, 5번에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데서 실력이 변별될 것 같고, 아마 변형해서 내신 다음 2, 3, 4, 5를 변형해서 내실 거니까 2, 3, 4, 5가 맞는 이유와 틀린 이유를 옆에다 싹 다 적으셔야 돼. 자, 좀 이따 하시고 29번 가서 일단 문제 쭉 푼 다음에 28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29번 보자. A, B에 대한 설명이야. 아까 딱 얘기했지. 저기 비교대적 포인트 잡으시라고. 1번 선지 볼게. A 과정에서 헬륨4의 원자 개수가 늘어나니? 자, 역시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가 완전히 충분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자, 1번이 맞는 이유를 옆에다 써보셔. 얘도. 자, 2번. B는 중수 원자핵과 삼중 원자핵을 원료로 사용하는 이건 너무나 맞는 거니까 확인할 필요도 없어. 3번. 헬륨4의 원자핵은 B에서에 달리 A에서 헬륨3의 원자핵이 융합돼 생성된다. 자, 비교대조 차이점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헬륨4 원자핵 구조와 그 다음에
A에서 헬륨3 원자액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달랐고 그냥 이건 내용 일치로 확인될 거예요.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A 과정에서 헬륨4의 원자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는 확인해 보세요. 옆에다 그래서 이유를 써. 4번 선지. A와 B 모두 반응전으로 질량 교순이 일어나고 이거는 봐봐. 핵심 원리지. 질량 교순의 결과만큼 에너지로 바뀐다도 역시 이미 핵심 원리라서 판단이 되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B를 일으키기 위해서 A가 일어난 물리적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대. 자, 그렇진 않았지. 자,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었고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게 봐봐. 이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몇 단락 내용이야? 이게 바로 8단락 주제였어. 그러니까 8단락 주제를 잡으시면 보였을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29번에서는 1번 선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되셨니? 자, 마지막에 이제 30번 보고, 자, 봐봐.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기 때문에 2, 3, 4, 5 처리와 여기 나온 29번의 1번 선지 처리를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30번의 니은의 이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30번의 니은 보자. 플라즈마를 가열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저기 구조에다 잡았다시피 나와 있죠. 왜 그런데? 두 가지 해결 방법이었었지. 뭘 이겨내기 위해서야? 청력을 이겨내고 융합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봐봐. 자, 문제 원인은 뭐냐? 청력이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속력을 높여야 되나 봐.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속력을 높여야 되나 봐.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속력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속력을 높이는 것이 해결 방법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 니은.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뭐니? 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니까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청력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답은 3번 바로 보이셨을 거고. 됐니? 자, 그러면 30번은 크게 이슈가 없었을 거고 필기 끝나셨으니까 28번의 4개 선지의 원리와 29번의 1번 선지의 원리를 정리해 보십시오. 영상 끊었다 갑니다. 이 문제는 이제 자료 해석 문제였던 거야, 얘들아. 그래서 지문에 충분하게 안 나온 정보들을 그래프나 여기 표현들로 왔는데 아까 1번 선지 정답은 보이셨고 2번 선지부터 볼게요. 우리가 2번 선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두 개야. 첫 번째는 뭐니? 양성자수야. 양성자수를 봤더니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네. 양성자수 G는 왼쪽 아래 첨자 들어가 있구나. 그럼 왼쪽 아래 첨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아까 여기 3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2 들어가 있는 게 중수소고 3중수소라는 걸 우리 지문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이게 중수, 3중수라는 거 확인을 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양성자수 G가 하나고 하나잖아. 그래 양성자수 하나고 하나고는 어디서 확인이 됐어? 여기 나와 있는 지문, 보기. 그래서 이 자료 해석을 통해서 양성자수 같다는 거 확인했죠. 근데 봐봐. 뭐가 더 안정인지 덜 안정인지는 아시다시피 결합 에너지가 큰 애가 더 안정이라 그랬고 위에 있는 애가 더 안정인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3중수소가 더 안정이겠네. 이해되셨죠? 자, 3번 선지 본다.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에 공식을 적용하라는 거야. 이 공식 아까 문제에서 물었고 여기서 또 물어봤는데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단 결합 에너지 곱하기 질량수야. 근데 문제는 봐. 지금 질량수는 A잖아. 그럼 A를 곱해놔야 되거든. A를 곱해놔야 되니까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냐? 56을 곱해야 돼요. 그럼 56을 곱해야 되는데 얼마를 곱해놨어? 26을 곱해놨으니까 3번도 틀린 선지죠. 자, 4번 선지 볼게요. 우라늄 235 원자핵이 핵분열해서 원자핵이 만들어졌니? 그러면 이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자, 봐봐. 지금 최대값이 F야. 근데 F도 9를 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9를 넘는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린 선지가 돼야 될 것이고. 이해됐니? 자, 하나 더. 우라늄이 결국에는 핵 분열을 통해서 철까지 가까이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점차적으로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더 안정된 상태로 넘어가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는 뭔데? 강력하게 결합돼 있다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 철이 더 강력한 건데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5번 선지도 틀렸다는 게 보이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걸 이렇게 냈을까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낸 게 맞아. 그러니까 A의 과정의 결과, 그러니까 A의 과정의 결과라고 해서 좀 더 제가 덜 헷갈렸을 것 같다. 그럼 봐봐. A의 과정에서, 그래, 과정에서는 말은 결과도 함축되어 있다고 보자. 그럼 결과 함축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핵융합의 결과물은 많아지겠지. 이해됐어? 그래, 핵융합의 결과물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1번 선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